다이어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운동으로서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면 100% 실패한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한약 다이어트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원장님,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름철에는 조금 살을 뺐습니다. 근데 말도 살찐다고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살이 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다이어트 중에 어떤 게 좀 효과가 좋았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약 다이어트가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혹시 원장님도 한약 다이어트 처방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한약 다이어트 처방을 하는 병원이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일반 환자분들의 한약 다이어트 처방도 하지만 저희 병원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그런 시즌 때가 되면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체중 조절 때문에도 저희는 한약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한약 다이어트 유경험자로서 이 한약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건 한약 다이어트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약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몸을 보강하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근육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한약 다이어트는 어떠한 단계로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의원에서 한약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각 한의원마다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처음에는 우리 디톡스 기간이라고 해서요. 초반에 이제 몸에 독소를 빼는 그런 기간을 좀 거치고 그러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붓기를 감소하는 그런 시점이 처음에는 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체지방 위주의 감량이 시작되는 또 감량기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체중에 이제 도달하시게 되면 요요를 방지하는 그 기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한약 다이어트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톡스 단계 후에는 집중 감량 기간 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몸무게를 달성하면 요요 방지 기간을 조금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원하는 몸무게가 사실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를 진행을 하면 원하는 몸무게에 달성할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처음에 한 달, 약 4주 정도 동안에는요. 지금 내 체중의 약 8에서 10% 정도가 감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점점 감량되는 양이 감소하게 돼서요. 약 3개월 정도 동안에는 지금 내 체중의 약 20% 정도 감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환자분의 몸의 상태 그리고 환자분이 얼마나 잘 따라오시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도와주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운동으로서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면 100% 실패한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혹시 1시간 정도 동안 안 쉬고 달리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성인 남성이 1시간 정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400kcal 정도 소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남성이 약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시면 4kg 정도 빠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식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루는 또 운동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요. 근육량을 키워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형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이어트는 100%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 식단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약 다이어트는 식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식욕 억제를 부드럽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천연물이기 때문에 입맛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식욕을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약 다이어트 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식단 조절은 좀 편안하게 되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부작용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손발이 좀 이렇게 좀 떨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한약 다이어트에는요, 마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마황 안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바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우리 중추신경에 좀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약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러움증,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재의 양의 조절을 얼마나 하느냐가 한의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게 겪는다고 하시더라도요, 한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거의 2-3일 내에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요가 돌아오지 않게 해주는 해당 시기에는 어떻게 또 다이어트가 진행되게 되나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그 동안에는 우리 뇌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예전과 똑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시더라도 그게 바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요가 굉장히 빠르게 온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 방지 기간 동안에는요, 다이어트 하던 그 식단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으니 그 예전의 식단 정도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몸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약으로서 식욕을 계속 억제를 해주면서 회복을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적정량을 먹을 수 있게 하면서 몸이 이 몸무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 한 번만 하면 되지 이 몸무게가 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기대를 하시는데요. 사실 체중이 늘어난 것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이제 살을 다 뺐으니 이제 괜찮아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식생활로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그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돼요. 습관도 건강하게 바꿔보시고, 또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늘었으면은 체중 조절을 또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약 다이어트의 다양한 부작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느꼈었는데 이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환자분들께서 한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처방한 것만의 한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의사의 직접 진찰을 통해서 몸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한약을 지으신다면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대부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의사 선생님과 직접 대면을 통해서 약을 받으신다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약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걱정하시는 대부분 인터넷상에 보여지는 한약 다이어트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은 한약 다이어트가 아니었거나 그리고 한의사라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식 한의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진찰을 통해서 한약 다이어트를 처방받으신다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고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한약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살 빼기 참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혼자서 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한약 다이어트의 도움으로 체지방은 빼고 근육은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